저래? 사상자는 사망 1명, 응급 2명, 비응급 4명으로 총 7명이며 이거 쪽에서는 일기나고 여기는 불이 시작됐어요. 할머니가 혼자 나오셔가지고 이제 왕장 하더라고. 소금바람도 저쪽에서 할아버지가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서 뛰어내리라고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지르니까 할머니가 워낙 급박한 상황에 불이 막 퍼지고 이러니까 줄을 차고 시래기선 하고 안테나선 하고 그걸 동시에 잡고 뛰어내리는데 제가 미끄러지면서 이렇게까지 내려왔다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그냥 떨어졌다니까. 다행히도 며칠 전에 비가 와가지고 하단이 좀 푹신푹신하니까 그냥 뒤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기세를 하시고 계시더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숨지고 아파트 입주민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이 방화, 화재로 오늘 아침 저 아파트에 소방차가 무려 40여 대가 투입이 됐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이게 8시쯤에 저 방화 용의자가 농악살포기와 기름통을 연결해서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봉천동에 있는 지하 2층에 또 지상 21층의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예. 저 남성이 사실은 저 화염방사기처럼 보이는 곳이 저 인화물질, 즉 그 시발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농약을 살포할 때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통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뿌리니까 그 인화물질이 불이 붙으면서 세게 나가죠. 남이 볼 때에는 사제 화염방사기를 볼 수 있는 정도로 했었는데 어쨌든 저 남자는 저거를 아마 빌라에서 연습을 했고 예. 아파트에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불을 질렀는데 본인이 불을 지르고 본인이 사망했던 것이죠. 이게 저 방화 용의자를 저희가 A씨라고 통칭할게요. 저 A씨는요. 더 놀라운 건 범행 약 15분 전에 화재 아파트에서 직선거리로 약 1.4km가량 떨어진 인근 빌라 여기 쓰레기 더미에도 농약 살포기로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인상착의를 보면 트레이닝복 편한 위에 점퍼를 입고 있는데 흰색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얼굴을 가린 채 주거지에 먼저 불을 냈다. 이거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게 이제 주거지라고 하더라도 저 빌라가 지금 알려져 있기는 자기 그 모친이 거주를 하고 있는 빌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기에다 아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 것보다는 쓰레기 더미에다가 한번 그 불을 갖다가 붙여봤다. 물론 이제 그것을 보고 예.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소방서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자기 그 오토바이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했었고요. 예. 또 지금 아까 보신 대로 흰색 모자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은 일단 언뜻 저 불을 갖다 저렇게 뿜어대지 않으면 남들이 보면은 뭐 소독하러 나왔나? 이렇게 아마 좀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얼굴에 이제 그 마스크를 쓴 것은 자기가 범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얼굴을 보여주기 꺼려하는 그런 어떤 방어 심리가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이 이 앞선 8시 4분에 예. 바로 이 그 빌라에서 남성이 화염방사기 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15분 전에 이미 본인 모친이 거주하는 본인이 거주하는 빌라에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이기도 했고 그 이후에 과거 당시 본인이 살았던 아파트에 큰 불을 질렀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그 사건 현장 참 많이 가보셨을 텐데 네네. 농약 살포기에 기름통을 달아서 방화를 저지른 사람 본 적 있어요? 제가 이제 수사를 하면서 저런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기름통을 뿌린 다음에 방어를 하는 것인데 저렇게 농약 살포기에다가 인화물질을 넣어가지고 화염방사에 사용했다. 특이한 방법이긴 한데 어찌됐든 저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 인화물질이 빨리 나가기 때문에 화재가 대개 발생했고요. 중요한 거는 예. 저것을 사용하면서 본인이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저 강력한 불길 때문에 피해집도 생겼고 본인도 피해를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방 인력 100여 명이 투입됐고 소방차만 40대가 긴급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 현장에서 13명의 부상자가 속출한 건 저 갑자기 불이 붙은 불 때문에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저 상황, 오늘 오전 급박했던 저 영상을 잠시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목격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당시 아파트 화재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 간다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펑 소리가 나서 저희는 버스가 부딪힌 줄 알고 창문을 열었더니 그 가운데 집에서 막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요. 한 3분 정도 뒤에 맨 끝쪽 집에 불이 같이 붙어가지고 또 펑 소리가 나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따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 이미 더 불길이 다 번졌었고요. 경찰에 따르면 이 A씨는 60대 남성입니다. 사망자와 동일인으로 확인이 됐는데 용의자 주거지에서 유서가 발견됐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어머니 잘 부탁한다. 그러면 현금 5만 원을 놔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상징적 의미로 5만 원을 놔둔 것이 아닌가.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범행을 한 원인이 층간소음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 이 사람이 원래 그 주위 사람들하고의 굉장히 갈등이 심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 9월 달에 추석 때 바로 이 층간소음 때문에 바로 윗집에 있는 그 집안 식구들하고 주먹질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예. 또 이제 뭐 공사하는 그 공사 담당자하고도 또 어떤 뭐 싸움을 하고 또 아이들이 농구를 하는데 거기서도 또 뭐 이렇게 본인이 그 뭐 소리를 지른다든가 예.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즉 선행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 빌라 인근에 불을 지를 때도 이 사람의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의 그 전언에 의하면 예. 혼자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다가 불을 내더니 휘발유 담긴 그 통을 타고 그 가지고 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런 어떤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일 원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의 어떤 그 압박이라든가 또는 뭐 가족 부양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결합이 된 그런 원인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5만 원을 놓고 그 상징적인 얘기라고 하셨고 맞습니다. 오윤성 교수 말씀처럼 작년 말까지 이 아파트 해당 아파트 3층에 살았고요. 3층에 살다가 그 앞에 있는 빌라로 이사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살 때 주민들 층간소음 문제도 꽤 갈등을 많이 빚었었고 작년 추석에는 4층 사는 윗집 주민과 쌍방폭행까지 간 끝에 경찰에 출동했다. 아니 그렇다고 부르짖습니까, 김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분이 이제 3층에 살았고 4층 분들하고 아마 층간소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계속 층간소음이 있다가 아마 9월달 경우에는 이제 폭행 사건이 났습니다. 물론 예. 그 다툼이 커졌는데 경찰도 개입을 했지만은 서로 처벌을 불허하니까 아마 처벌은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다음에 11월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빌라로. 그럼 잊어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한 즉 자기하고 싸웠던 그 원한 때문에 일부러 아파트에 가서 불을 질렀다고 한다면 아까 교수님 얘기한 대로 본인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분노 유발 즉 무슨 말이냐면 분노를 갖게 되면은 해소를 못하고 그 발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그 분노를 쌓여 있다가 그거를 본인이 전에 살던 아파트에 가가지고 그렇게 화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 오 교수님 이건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사실 뭐 저렇게 이거 지금 화염방사기 같이 저렇게 만든 것도 그렇고 유서를 쓴 것도 그렇고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거든요. 계획 범죄.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전혀 예측을 갖다가 할 수 없는 저런 방법을 가지고 예.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인명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11일 만에 불이 빌라는 꺼졌고 완전 진화까지 아파트 1시간 반 정도 걸렸었는데 그 김은배 팀장님 보니까 중상자가 지금 7, 80대 여성이고 2명이 지금 전신 화상이 있고 4층에서 추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나니까 피할 데가 없으니까 4층에서 아마 줄 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떨어졌기 때문에 중상인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연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호흡 때문에 한 것인데 어쨌든 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피를 빨리 해야 되는데 대피하는 상황이 좀 늦은 게 뭐냐면 저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라고 그러고 불리해도 잘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저런 피해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소방차 40여 대가 긴급 투입됐고 저 관악구 봉천동 일대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는데 아까 오윤성 교수와 김은배 팀장 두 분의 집중적인 전망과 분석처럼 계획 범죄, 5만 원 유서, 농약 이 분사기에 기름통을 접어서 이게 연결해서 쏜 정말 충격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경찰에 좀 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